매년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헌혈의 중요성과 함께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헬스토픽에서는요,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의 효과와 또 부작용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의학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했던 건데요. 예. 헌혈하면은 다이어트가 된다. 아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네, 맞나요? 헌혈을 한번 하면은 네. 이 종이컵으로 한 2잔 분량의 피가 빠져나갑니다. 아, 그러면 네. 그만큼 몸무게가 줄었을까요?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네.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몸무게가 바로 늘어나지 않고 그렇죠. 또 소변을 본다고 몸무게가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뭔가 우리 몸에서 모자라거나 남으면은 보상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인데요. 이 헌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혈로 피가 빠져나가면은 48시간 이내에 혈액이 보충이 되고 또 적혈구는 8주 이내에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은 헌혈을 한 뒤에 이런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650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굉장히 약한 거죠. 이 헌혈을 한번 한 뒤에 다음 하려면 이 8주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650 칼로리 정도를 빼겠다고 8주마다 헌혈할 사람은 아마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보면 그런 거죠. 되겠는데. 예. 하지만 이제 비만인 경우에 예. 헌혈하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것도 재밌는데요. 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은 이제 몸무게가 줄었다는 것은 아까 굉장히 미미하다고 그랬지만은 네네네. 피가 빠져나갔으니까 혈압이 줄어들 거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뚱뚱한 사람에게 헌혈을 하게 하면은 심장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그게 효과가 좀 일시적인데요. 독일의 한 대학에서 대사증후군을 앓는 64명을 대상으로 헌혈한 그 뒤에 결과를 봤더니 이 헌혈을 하면은 혈압이 내려가서 이 심장 박동 수가 좋아지고 또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처방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결론인데요. 앞서 말한 대로 이게 보상 시스템 때문입니다. 헌혈로 떨어진 혈당이 결국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요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보통 한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좀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헌혈하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1년에 5번 정도를 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2번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2번 정도 하면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6개월마다 헌혈을 하게 되면은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위험이 상당히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헌혈을 하면은 이제 피 속에서 이게 철분이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피가 묽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핀란드의 한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1년에 2번 정도 주기적으로 헌혈을 한 사람은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헌혈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알아봤는데 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혈한 뒤에 충분히 쉬면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크게 문제가 없을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의구심하는 분들 처음에는 많으세요. 네.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갔는데 네네네. 어떻게 내가 그대로 건강하겠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헌혈하는 과정이나 이 헌혈한 뒤에 이제 가끔 몸이 좀 어슬어슬 춥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또 잠깐 현기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되게 헌혈을 처음 하는 분들이거나 몸무게가 좀 많이 가벼운 분들이 헌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주사 바늘을 보고 그냥 겁을 먹거나 이 헌혈한 뒤에 좀 안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실신한 그러니까 현기증을 느끼는 이제 그런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헌혈한 분들의 한 2% 정도에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주로 몸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과 가면은 이제 그 공포증 때문에 공포증 같은 긴장하듯이 거죠. 예. 마음의 문제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몸무게가 45kg 이하면 네. 헌혈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헌혈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검사를 합니다. 참 그런 분들이 좀 부럽긴 한데 네. 헌혈의 부작용에 대해서 부럽습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헌혈의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헌혈의 부작용이 없을까라는 데 대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뭐 실신해서 사망했다는 사건은 너무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사건이고 네. 또 뭐 주사 바늘을 잘못 다뤘다는 식은 이제 관리상의 문제지 헌혈 그 자체의 부작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헌혈 그 자체의 부작용을 좀 뒤져봤더니 10대 소녀가 헌혈을 하면은 철분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논문을 찾아냈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사를 했더니 10대 소녀가 헌혈을 하면은 10명 중에 1명이 네. 철분 결핍성 빈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청소년은 성인보다 이제 혈액 양이 작은 데다가 이제 10대 소녀면 아무래도 이제 매달 생리를 하게 되니까 네. 몸속에 이 피와 함께 철분이 빠져나갈 위험이 많다는 건데요. 연구팀이 이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강조를 한 것은 중요한 것은 헌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대 소녀에 대해서는 헌혈할 때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네. 자, 10대 소녀를 제외하고 헌혈은 이제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위해서 내 소중한 혈액을 나눠주는 아주 이타적인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귀중한 생명을 한번 살리는데 동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